제9대 용인특례시의회 전반기 윤리특별위원회 수장을 맡고 계신데요. 어떤 소신을 가지고 이끌고 계신지 먼저 듣겠습니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5조에 따라 의원의 윤리와 자격,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위원회입니다. 위원장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역할을 다하겠다는 마음입니다. 의원에게 어떤 윤리적 문제가 있을 때 개최하는 위원회다 보니 오히려 활동이 없는 게 좋습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용인시에는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큰 이슈가 된 적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겠지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는 의원들과 함께 향후 사안이 발생했을 시에 적절한 대처를 취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마련해 윤리특위 사례 공부 등을 할 계획입니다. 더 살기 좋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계신지 그간 발의하신 조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용인시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영향 지역 주민 지원 기금 설치 운영 조례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주민 지원 기금의 효과적 운영이 기대가 되는데 소개해 주시죠. 이 조례는 폐기물 처리 시설이 들어선 지역 주민들을 위해 사용되는 주민 지원 기금에 관련된 조례입니다. 이번에 이 기금을 좀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금 재원과 사용 용도에 관한 규정을 정비했고 내년부터 시행하게 됩니다. 정비된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주민 지원 기금의 재원을 단순화시켰습니다. 시설 운영 수익금 등 계산하기 복잡한 재원들을 삭제하고 종량제 봉투 판매 금액의 일부만 사용하도록 정리했습니다. 대신에 줄어드는 기금의 총액을 맞추기 위해서 봉투 판매 금액의 5%를 지원 기금으로 사용하던 것을 1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다음으로 기금의 사용 용도를 더 확대했는데요. 기존의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 사업과 유경 사업에만 사용하던 기금을 부동산 임대업, 숙박업, 판매업 등의 소득 증대 사업에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해주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주민협의체에서 올라온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해서 진행한 것인데요. 의회가 시민들의 대표로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되어주어야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출산과 육아 관련해서도 많은 관심 기울여 오셨죠. 시의원이 되기 전 또 전공 분야셨습니다. 더 전문적이고 세밀한 조례 완성이 가능했을 것 같은데 출산 지원 조례를 통한 변화 체감하고 계십니까? 2021년도 제가 8대 의원일 때 출산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는 첫 만남 이용권과 용인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출산 지원금을 병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정비했고요. 출산 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 개선 교육과 홍보, 그리고 출산 가정 및 다자녀 가정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용인시는 2018년부터 출생을 축하하고 출생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자 출산용품 지원 사업을 해왔는데요.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작년에는 디지털 온도계, 기저귀 가방 등 10만 원 상당의 출산용품 총 5,800세트를 지원했습니다. 또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둥이 다편한 여행 지원 사업이 새로 시작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아이들이 여럿이다 보면 한번 움직이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용인시는 특정 연령대의 3자녀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7인승 이상 자동차나 캠핑카 대여료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300가구 정도를 지원했습니다. 또 매년 상하반기 6회에서 8회 정도 온라인으로 연령별 맞춤 부모 교육도 하고 있는데요. 한 해당 100여 명의 시민들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사업들을 통해서 출산율의 반등을 가져온다거나 하는 눈에 띄게 큰 변화는 없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를 키우기 좋은 출산 친화적 환경을 조성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이 기회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용인시에 다양한 출산 지원 정책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네, 도자문화산업진흥 조례안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용인특례시가 2025 어게인 세계 도자기 엑스포 유치를 공언한 바 있는데 이 유치 가능성을 끌어올려줄 제반이라는 것으로 기대가 컸습니다. 현재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주례로 용인시는 도자문화 산업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거든요. 조례를 통해 용인시는 도자기의 제작, 개발, 유통, 소비 등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얼마나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지에 따라 유치 가능성이 달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용인은 예로부터 도자기 문화가 발전한 지역으로 서리 고려백자 요지에서 고려 초기에 백자 생산 관련 시설과 왕실 제기가 출토되기도 했습니다. 용인시가 2025 어게인 세계 도자기 엑스포 유치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도 이런 이유입니다. 이 조례가 용인의 도자 문화를 발전시키고 문화유산을 보존하는 한편 역사적 가치가 높은 유적지는 개발해서 용인의 대표 명소로 거듭나게 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이번엔 지역구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포고급, 모현읍, 약북동, 삼가동, 유림동 이렇게 지역구신데 처인구청 재건축 문제가 계속 공회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처인구청은 1982년 준공되어서 용인군 시절부터 군청으로 쓰였던 청사입니다. 41년이나 된 노후 건물로 매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 거론되는 용인시의 오랜 이슈입니다. 이처럼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 2007년, 2013년 안전진단에서 불합격점인 D등급을 받았고요. 현재는 보수공사를 통해 상향 조정되었다지만 건물의 안전 문제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가 지난해 시정질문을 위해 구청을 한 바퀴 돌아봤는데요. 건물 곳곳에 금이 가고 어떤 곳은 건물 외장재가 떨어져 나가서 출입을 통제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청사 곳곳에서 비가 새서 중요한 문서들이 담긴 선반은 젖지 않게 비닐을 덮어두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물론 민원인들의 안전도 걱정되는 실정입니다. 이 같은 처인구청의 청사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요. 청사 수선비 및 시설 공사비로 2014년부터 2022년까지 30억 이상이 투입되었습니다. 매년 평균 3억 원 이상의 시설 공사비가 들고 있는 것이지요. 신축도 좋고 이전도 좋습니다. 이 같은 땜질식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 시정연구원에서 지역 주민들과 공공청사 재배치에 관한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시의 미래를 내다봤을 때 처인구청을 포함한 처인군의 공공청사의 종합적인 전면 재배치가 더욱 합당하겠지만 비록 그게 아닐지라도 처인구청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용인시의 의지와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